지금 이 상황에서 부장님 같은 경우는 네네. 만약에 이제 상담이 들어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라도 실거주를 하던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던 뭐가 됐던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자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그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집을 실거주 용도로 집을 보유를 하려고 하는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고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뭐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시장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 한 10년 안에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담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도 많이 오시지만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음 세대가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을 하시는데 집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통계청 자료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인구는 28년 이후에나 줄어들어요. 가구 수는 그 해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고 일자리가 부족할수록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또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계속 불어나거든요. 단순하게 집값을 결정하는 건 뭐 통화량보다 이자보다 공급량이에요. 근데 공급량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이 공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전까지는 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무서운 게 공급을 확정 짓고 나서 멸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건축 하려고 해도 아파트 단지를 다 허물어야 되고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만한 땅덩어리에 뉴타운 정도 되는 거를 집을 부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집을 부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멸실이 먼저 된 다음에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멈출 수가 있지만 거주 수요 입장에서 두 가지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자자는 투자해놨고 입주권 생겼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하고 박수 치는데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가 먼저 수반이 된다. 그랬을 때는 거주 목적의 집을 무조건 하나라도 잡아 놓는 게 이길 것 같고 두 번째는 세금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보유세가 계속해서 해마다 인상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유세라는 거를 조세 전가라고 하잖아요. 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멸실되고 니까 귀해지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할 텐데 늘어나는 보유세만큼 전가하는 대상은 사방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전세입자들, 월세입자들은. 그러니까 해마다 제가 예측하는 거는 해가 갈수록 전세금도 올라가고 월세금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든 뭐하든 간에 내가 해마다 집주인한테 바쳐야 되는 세금, 그것도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전세금이거든요. 네. 전세금. 그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내 자산을 축적하는 데는 완전 마이너스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느냐, 자산을 내팽개치고 소득만으로 뭔가 미래를 준비하느냐는 지금 향후 10년 동안에 거지가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의 척도가 될 거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지금 되게 많이 그러니까 결정장애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사방에서 폭락할 거다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겪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불과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전세가 지금 2년 전부터 무려 100주 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잖아요. 한 주도 안 떨어지고.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을 뭐 2천만 원씩 올랐다가 1,500만 원밖에 안 오른 적은 있었어도 내렸다라고 하는 건 못 그렇죠. 들어본 것 이게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네. 건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네. 거니까 이게 전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죠. 네. 네. 아마 부장님께서도 답답을 하실 거예요.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그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게 팩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진짜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팩트고 현장에 진짜 답이 있고 부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현장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신문을 그냥 신문은요 정말 죄송하게도 이건 그냥 불쏘시개나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신문 읽어보면 기사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호도하는 것 같아요. 네. 언론이 막 떠드는 거예요. 네. 그냥 네. 그 기자들도 나는 생각을 하고 기자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고 이걸 읽는 사람들의 파급력을 좀 생각했으면 네. 좋겠고 팩트를 정하는 게 기자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 낼 돈을 걱정하고 있고 다음 달 전세금이 오르면 어떡하나 하고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사거리 하나가 진짜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몰아넣을 그렇죠. 수도 이게 있거든요. 희망이 될지 좌절이 될지 정말로 이거 말 심각한 한마디가. 얘기들이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온갖 유튜브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온갖 유튜브에서 뭐 폭락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저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집이라는 건 꼭 필요한 건데 이게 폭락하게 되면은 그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만 여쭤보는 거예요. 폭락이 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끝도 없이 떨어지는 주식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점이라는 걸 파악을 못할 것 같으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필요할 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지 이걸 투자 개념으로 보기 전에 꼭 필요한 집 정도는 내가 하나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재테크를 활용을 하든 거주지로 활용을 하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소득이 올라가기만 바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년 이후의 시장은 저는 굉장히 암담하다. 네, 그게 좀 씁쓸합니다, 진짜. 네, 여러분 지금 정말 지금 이분양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던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팩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팩트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질 때는 아무도 못 사고 오르고 있을 때는 언젠간 떨어질 거라고 못 사요. 비싸서 못 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사. 앞으로 진짜 못 사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이런 시장을 이용을 하셔야죠. 그쵸. 무주택일수록 내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움직여야 돈이라도 많이 벌든가 아니면은 입주권이라도 만들 수 있든가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진짜로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안대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번에 또 상담을 하셔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을 짓자면 지금 현재 뭐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만 짧게 해주신다면 우선은 거주가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데 암담하죠. 음마아파트 살고 계세요. 근데 음마아파트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당장 갈 데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강북에 어떤 조그만 빌라라도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새 안 올려줘서 고맙다라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재개발된다 그러면 우리는 의정부나 파주나 그런 멀리 있는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 기회가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이게 주택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10년 만에 올까 말까, 10년 안에 올까 말까 하는 어떤 화랑장이라고 할 때는 이런 쪽을 어떻게 해서 내 자산으로 이용을 할 건가 혹은 내가 무주택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게 있나 꼭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다음에 또 이호종 부장님과 다시 한번 또 해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언제든지 제가 항상 예. 신세를 지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불러주시면 또 이호종 부장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